오늘 또 새로운 텐트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눈여겨보던 브랜드의 텐트고요. 살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텐트 중에 하나입니다. 도쿄크래프트의 윙포트라는 텐트입니다. 이 텐트의 장점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따지지 않고 모든 계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텐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텐트가 변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텐트예요. 그런데 때마침 도쿄크래프트에서 제안이 들어왔고 흔쾌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협찬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이 텐트 리뷰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부분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식으로 쓰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변형을 시켜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품부터 보겠습니다. 꺼내볼게요. 구성품은 텐트 스킨하고 폴대 그리고 팩하고 스트링이 들어있는 가방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팩이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텐트를 여러 대 사보긴 했지만 이런 텐트 팩을 주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30cm 팩이고요. 팩 무게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면은 팩을 따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한 스트링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인 알루미늄 팩도 이렇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30cm짜리 아이론 팩이 16개 들어있고 짧은 알루미늄 팩이 8개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면 솔직히 웬만한 텐트 다 칠 수 있는 팩 양인 것 같아요. 폴대는 알루미늄 합금 7001번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폴대 종류는 메인 폴대 4개하고 서브폴 2개 이렇게 총 6개의 폴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는 터널 형태고요. 근데 리치폴이 길이 방향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치폴은 이렇게 앞에 팁이 달려 있어요. 나머지 메인 폴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리치폴로 꼭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메인 폴대는 색깔이 두 가지 있는데요. 실버 컬러로 되어 있는 폴대는 양쪽 끝에 쪽으로 들어가는 폴대입니다. 폴대 자체가 약 중간 마디 정도에 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처리된 게 텐트의 죽는 각을 최대한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이 폴대 자체를 희게 만든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은 리치폴하고 좀 다르죠. 오징어 펜이 들어갈 수 있게 안쪽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까만색 폴대는 중앙에 2개의 폴대가 들어가는 메인 폴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끝에가 살짝 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스킨은 폴리 립스탑 원단으로 되어 있고 본체 스킨 같은 경우는 다 75D 폴리 립스탑 원단을 썼고 천장 부분만 210D 원단을 썼습니다. 그래서 천장 부분의 내수압을 굉장히 높인 스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텐트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이너 텐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텐트는 길이 방향으로 해서 절반씩 이렇게 접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폴대는 실버색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텐트 폴대 고정은 오징어 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면 되죠. 스킨을 항상 당기면서 중앙에 2군데 들어가는 폴대는 특이하게 폴대 넣는 곳이 외부 스킨 안쪽에 있습니다. 스킨을 걷어 보면은 폴대 넣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폴대 넣는 구간이 이렇게 덧대져 있죠. 스킨과 스킨 사이로 해서 이 구멍으로 폴대를 집어 넣어야 됩니다. 이거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넣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여기 부분에서 폴대가 좀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만 끝에 살짝 이렇게 밀어주시면 폴대가 나오니까 빼놓고 그 다음에 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폴대를 끝까지 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조금 밀었다 생각이 드시면은 그때 이 오징어 핀을 체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회색 폴대는 회색 끈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회색은 회색, 검은색은 검은색 이렇게 체결하시면 됩니다. 팩은 양쪽 끝 위치에 2개 일단 박아주고 일반 터널처럼 들어 올려 주시면 됩니다. 끝을 팩다운 했으면 스킨을 잡고 들어 올려 주시면 되죠. 한번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여기 내부에도 후크가 있습니다. 후크 체결감은 꽉꽉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리치볼 넣어 보겠습니다. 리치볼은 여기 사이에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 걸어주고, 네, 이쪽에 걸어주고, 네, 오링에 끼워주면 됩니다. 이쪽에 양쪽 끝에 보면은 이렇게 폴을 걸어둘 수 있는 요 끈이 있어서 걸친 다음에 여기 오링에 체결해 주면 됩니다. 천정부에 있는 후크도 리치폴에 걸어주면 되겠죠. 살짝 밀어주면서 이렇게 당기면 되죠. 네, 이 텐트의 특징이죠.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본체 스킨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하나의 타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드 타프가 양쪽에 하나씩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들어 올려 가지고 지붕처럼 사용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지붕 스킨을 이렇게 열어 주시면은 이쪽도 같이 날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넓은 타프를 하나 더 만들 수 있겠죠. 쓰지 않을 때는 그냥 말아버리면 되겠죠. 한번 말아 보겠습니다. 와, 이게 너무 커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위에 지붕을 쓰고 싶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말아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쪽에 메쉬가 총 3개 들어가죠. 네, 보시는 것처럼 모든 메쉬랑 스킨을 다 말아 올리면 이렇게 문처럼 개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안쪽 내부 본체 스킨을 내렸을 때 메쉬 망으로만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안쪽 본체 스킨을 닫아 놓은 상태죠. 그래서 이 3가지의 상태를 캠핑 환경에 맞춰 가지고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또 이 텐트의 장점이죠. 그러면 일단 이 상태를 두고 이너 텐트 설치하는 거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너 텐트 설치하실 때는 이 도쿄 크래프트 로고가 앞에 오게끔 해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네, 체결 방식은 밑에는 버클로 되어 있어요. 위쪽은 오링에 이렇게 걸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전기선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지퍼도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 이제 메쉬랑 스킨하고 같이 있고요. 네, 이쪽에 이쪽도 메쉬로 할 수 있고요. 스킨이 굉장히 얇은 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메쉬라고 봐야 될 정도로 굉장히 투명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스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너 텐트 사이즈는 지금 이 앞쪽으로는 2m 70 정도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앞쪽 공간은 충분한데 뒤쪽 공간이 조금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은 살짝 접어 가지고 하게 되면 최대로 했을 때 한 4명 정도까지는 넉넉하진 않지만 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인 4명은 좀 좁을 것 같고 아이 2명이랑 어른 2명 정도까지는 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넓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3인 가족으로는 제일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2인용 매트 하나랑 이쪽에 1인용 매트 하나 딱 깔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일단 피칭은 다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번씩 이 텐트를 한번 변형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시켰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일단 날개를 이제 펼쳤는데 이걸 치게 되면은 조금 더 확장해서 내부를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벌레가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풀로 다 개방했을 때 이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변형을 시켰는데 혹시나 이제 비가 오거나 했을 때는 이 앞쪽을 당겨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물기를 이렇게 당겨 주셔도 되고, 아니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가 온다 그러면 이렇게 또 변형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변신할 수 있습니다. 날개를 이런 식으로 체결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비가 안쪽으로 안 들어가게끔 하는 날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텐트의 특징은 어쨌든 이 양쪽으로 이렇게 날개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작은 텐트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은 내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에서는 봄, 가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여름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여름이 되면은 벌레가 많잖아요. 이제 벌레 유입이 적게끔 이렇게 메쉬창을 다 열어두게 되면은 굉장히 큰 개방감을 가지면서 통풍도 잘 되고 벌레 유입도 막을 수 있는 그런 모드가 또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텐트 만들 때는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스노피크 같은 경우는 사이드 커넥티브 타프, 그리고 프론트 커넥티브 타프 뭐 이런 식으로 따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얘는 스킨 자체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커넥티브 타프를 따로 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체 스킨에 이게 날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감 있게, 그리고 좀 각이 살아있는 상태로 쉽게 칠 수 있는 게 또 장점일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런 문 하나하나에 이 날개가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스트링을 걸어서 해줘야 되는데, 얘는 전체 스킨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폴대만 가지고 이렇게 넓은 날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이 사이로 샌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물이 좀 고일 수 있는데, 그거는 앞쪽에 모양을 좀 변형을 시켜서 하게 되면은 물이 고인다든지 이런 거는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 날개를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프라이버시도 굉장히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에 훨씬 더 따뜻하게, 그리고 하나의 스킨이 더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조금 더 결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더 변형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에 스트링을 묶어주게 되면은 안쪽으로 통풍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면도 이렇게 개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앞까지 테이블을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장점이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메쉬창이 전후면 다 있기 때문에 전면으로 큰 통풍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벌레 유입도 막을 수 있겠죠. 이 텐트의 또 특이한 점은, 이 스커트가 보기 싫으신 분은 이렇게 말아서 깔끔하게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묶을 수 있는 끈이 하나 더 있죠. 여기를 이렇게 말아 올린 다음에 이렇게 묶어 주게 되면은, 네,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이만큼만 벤틸레이션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마 있는 거 굉장히 좋죠. 이게 있어서 최소한 여기까지는 문을 개방하더라도 비가 안 내리칠 수 있고, 또 요거 있는 만큼 또 그림자가 조금 더 많이 지겠죠. 어때요? 보신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변형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텐트 중 하나입니다. 요거와 좀 비슷한 개념의 텐트가 있죠. 요토플러스 같은 경우는 전면에 개방했을 때 메쉬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쪽을 다 타프로 썼을 때 벌레 유입이 굉장히 많다는 게 여름에 쓸 때 조금은 불편한 점이었는데, 이 텐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개방을 하게 되면은 메쉬창이 다 있기 때문에 벌레 유입을 굉장히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단점은 이렇게 변형하는 게 혼자서 너무 힘듭니다. 절대 손이 적게 들어가는 텐트는 아니에요, 이렇게 변형했을 때. 하지만 날개를 안 펼치게 되면 굉장히 치기 쉬운 텐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입문자들을 위한 텐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타프 치는 것도 좀 무섭고 텐트 하나로 사계절 모두 다 다니고 싶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텐트 추천드립니다. 3인 가족들한테 입문하기에 가장 좋은 텐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나머지 내부 공간 세팅하면서 어떻게 공간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공간하고 세팅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텐트 사이즈가 가로 3m에 세로 6m, 높이 2m 10 정도 되는 사이즈의 텐트고요. 일반적인 리빙셀 텐트의 사이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텐트의 컬러 같은 경우는 그레이 컬러이긴 한데 제 느낌에는 조금 어두운 그레이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밝지 않은 텐트라서 내부에 있을 때 꽤 어두운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내부 공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좀 특이하죠? 네. 위쪽만 블랙 코팅이 들어가 있고요. 옆에 사이드 패널들은 블랙 코팅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으려고 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 사이드 같은 경우는 햇빛이 조금 들어오게끔 해서 실내가 너무 어둡지 않게끔 하려고 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쪽으로 폴대가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폴대 들어가는 쪽은 이렇게 더 두꺼운 천으로 덧방을 해놨습니다. 내부 공간 보시면은 4유닛 IGT 테이블하고 익스텐션 롱 테이블 이렇게 두 개 걸어놨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해서 통로가 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또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도 또 개방하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여기서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죽는 각이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폴대가 이쪽으로 해서 살짝 이제 휘어져 있다 보니까 각도가 최대한 넓은 공간을 가지게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렇게 앉더라도 뒤쪽에 공간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해서 뭔가 집기류 같은 걸 두게 되면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영양권도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데이지 체인 하나 걸어 두게 되면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에 데이지 체인 하나 걸어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군데군데 랜턴을 걸 수 있는 고리들이 좀 있어서 여기도 있죠. 네, 그래서 내부에 이런 거 걸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입문자들한테 이 텐트를 추천하냐면은 저도 그랬고 보통의 일반적인 입문자들은 텐트 하나 가지고 사계절 다 다니기를 원해요. 그래서 타프 치기도 좀 힘들고 텐트 하나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보내려고 한다면은 솔직히 이만한 텐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양쪽에 날개가 있고 앞에 그 다음에 전후면 다 들어 올리게 되면은 굉장히 넓은 개방감을 가지게 됩니다. 풀메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사이드 전체 다 메쉬로 개방을 하게 된다면 여름에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문하신 분들이 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경험을 하면서 캠핑을 즐기고 싶다면은 이 텐트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텐트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한 22kg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팩은 따로 빼놓고 들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룻밤 자보니까 저녁에 잘 때 날개를 펼쳐놓고 잤었거든요. 이제 보니까 이 위쪽으로 메시창하고 스킨하고 사이에 공간이 좀 떠 있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따뜻한 바람이 다 빠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날개를 닫아놓고 자니까 굉장히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겨울 같은 경우에 잠을 잘 때는 항상 이 날개는 내려놓고 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텐트 또 장점이 이 날개를 내리고 자니까 날개 쪽에만 결로가 좀 생기고요. 그래서 날개를 들어 올리니까 결로를 다 털어낼 수 있어서 그 점 또 좀 좋은 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협찬으로 제가 받아서 이 제품 리뷰를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텐트에 대한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하루 동안 캠핑을 하면서 써봤습니다. 하루를 체험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 쓰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 텐트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좋게 봐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